화재 판결을 짚어보는 법정 큐브 시간 마련돼 있는데요. 오늘은 박주희 변호사, 사회부 법조팀의 나확진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각이 됐는데요. 오늘은 법정 큐브에서 이 내용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내용이 좀 있긴 한데 이건 뒤에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제가 따로 전달해드리지는 않고요. 두 분께 좀 공통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 변호사께서는 좀 예상을 하셨습니까? 어땠습니까? 많은 분들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있어서 과연 민정수석의 권한은 어디까지이고 그리고 그게 부당하게 행사한 게 어디까지 범위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기각될 거 아니냐라는 예상을 했는데 사실 저는 좀 다르게 봤거든요. 그래서 직권남용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우병우 전 그 민정수석 사건도 있고 최근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도 있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있어서 구속 요건이라든지 아니면 판례라는 게 어느 정도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다툼의 여지가 없고 반대로 법원에서 봤을 때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이 구속 사유가 정말 있느냐, 그러니까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느냐에서 좀 다툼이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지금 문제는 지금 감찰 기록을 파쇄한 걸 가지고 지금 검찰에서는 증거인멸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조 전 장관 측에서는 그거는 그냥 통상적인 이제 파쇄 절차였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연 법원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보는 게 거기서 관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나 기자는요, 어떻습니까? 예, 저도 한 반반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요. 일단 이 영장 재판을 담당한 서울 동부지법의 권덕진 판사가 앞서 이 사건의 감찰 무마의 원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유재수 전 부시장의 그런 비위 의혹과 관련해가지고 영장을 발부를 했다는 점, 이런 부분은 이제 조 전 장관의 경우도 발부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테고, 그 반면에 이제 그 정경심 교수 부인, 조 전 장관의 부인 정 교수가 이미 구속돼 있다라는 점은 부부를 동시에 또 이렇게 구속시키는 거는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이 기각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 아닐까. 그래서 한 반반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결국은 기각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나올 얘기가 이제 앞서서 박 변호사께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해주시긴 했는데 일단 영장의 기각 사유부터 저희가 좀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근데 이 기각 사유를 두고 나서도 이따 제가 뒤에 여쭤보긴 할 텐데 모르겠습니다. 내용이 좀 그 해석의 여지가 여러 가지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어떤 기사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저 기사는 또 저렇게 얘기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 얘기는 이따 좀 다시 하도록 하고, 영장 기각 사유 일단 무엇이었습니까? 네, 일단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먼저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저질렀다고 그 의심할 만한 그런 상당한 이유가 있느냐, 줄여서 이제 범죄가 소명되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일단 범죄가 소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증거를 인멸하거나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을 가거나 그럴 우려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영장재판부는 일단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 그러니까 감찰을 원래 이제 해야 대상이 되는 거를 이제 직권을 남용을 해가지고 무마를 했다라는 이런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이 된다. 그러니까 이 감찰 무마를 했다라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이렇게 일단은 판단을 했고요. 다만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는 없다, 이렇게 이제 본 건데요. 먼저 증거인멸 우려를 보면 이미 수사가 상당히 진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어떤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게 이제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도주 우려라는 부분은 이게 사실 범죄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내한테 내려질 형이 무거울수록 도주할 가능성은 크다, 이렇게 이제 볼 텐데요. 그러니까 가령 벌금형으로 끝날 사건에 대해서 이거를 벌금 안 내려고 물론 도망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징역형이 선고될 사건도 아닌데 굳이 이제 이 현재 상황에서 도망까지 하겠느냐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니까 여하튼 이런 범죄의 중대성을 이제 고려하도록 이제 하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이제 도주 이제 우려를 판단을 해 봤을 때 조 전 장관이 그런 도망할 우려는 없다라는 게 이제 재판부의 판단이고요. 그 이제 근거로 이제 든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그 당시에 조 전 장관이 인식하고 있었던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 그리고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사표가 이미 또 제출이 됐고 그 당시에 그다음에 조 전 장관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어떤 감찰을 무마한 건 아니라는 점, 그렇게 보인다라고 이제 재판부가 판단한 거죠. 그런 점에 비춰봤을 때 이제 범죄가 중대성이 인정된다, 도망할 만큼 중대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고요. 거기에다가 조 전 장관의 사회적 지위라든지 가족 관계라든지 영장 심사에서의 어떤 진술이나 그런 태도라든지 그다음에 배우자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황,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봤을 때 도주 우려는 없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 우려가 없으니까 예. 구속할 사유도 인정이 되지 않는다. 예. 이렇게 해서 기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오늘 기각 사유를 두고 일종의 논란이 벌어지는 부분은 아마도 아니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는데 왜 영장이 기각인 것이야? 라고 이제 지적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까 이제 설명해 주신 대로 구속의 어떤 중대성이 그 범죄 혐의의 중대성 이런 것들이 구속을 하기에는 중대성이 인정되기 보기는 어렵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글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좀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좀 이해가 어려운 측면도 있는 것 같아서. 네, 그 법원의 판단을 사실 정치적으로 해석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긴 합니다. 원래 그거는 굉장히 중립적이어야 되는 부분인데, 예.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이나 뭐 기각사유 전문을 보면 법원에서도 굉장히 고심을 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래서 양측에 누구 손을 들어주는 것보다는 그냥 둘 다 손을 안 들어줬다라고 봐도 양쪽에 손을 안 들어줬다. 들었다라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법원의 판단이 뭐 범죄 혐의는 소명이 되었고 법치주의를 후퇴시켰다라는 굉장히 강한 표현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구속을 시키지 않았는데,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에서는 사실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반드시 반기를 들기에는 또 부족한 게 만약에 범죄 혐의의 다툼이 있었다라고 만약에 그 사유를 가지고 구속영장을 기각을 한다고 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무리한 수사였다, 정치 수사였다라는 비난을 면치 못했을 텐데 다행히도 범죄 혐의는 소명되었다라는 말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는 못했지만 수사에 있어서는 정당성은 확보가 된 거고 또 앞으로 수사에 있어서도 약간 동력을 좀 확보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법원은 혐의를 인정을 했는데 왜 구속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했느냐라고 봤을 때는 법원은 범죄 혐의와 그리고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 사유가 있는지는 아예 분리해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원래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불구속 수사 원칙인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구속영장 발부가 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유무죄랑 거의 동일시하는 좀 약간 사회 현상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법원에서는 좀 분리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불구속 수사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양측 어느 쪽도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래서 누구 손을 들어줬다라는 비난을 피하려는 법원의 묘수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다시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으로 돌아가지만 정무적 판단이라는 해석은 그 재판부의 판단에 토를 달고 싶지도 않고 존중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찌됐든 뒤따르는 해석은 어느 쪽의 편도 들지 않기 위해서 재판부가 상당한 고민을 했다는 전문가들의 해석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근데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렇다면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만약에 이 건 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또 이제 구속 기소가 아닌 불구속 기소로 이어진다면 재판에 넘어가서는 쉽게 보는 분들은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는 것은 마치 이거는 불구속으로만 수사를 받고 할 뿐이지 재판에 넘어가면 이 영장 심사를 하는 단계에서도 범죄 혐의가 소명될 정도면 이건 재판감의 유죄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다라는 해석을 하는 분들도 계셔서 맞습니까? 사실은 그 영장 단계에서 그 범죄 혐의에 대해서 소명하는 정도와 그 재판에 있어서 그 유무죄를 입증하는 정도는 다릅니다. 사실 그 소명이라는 얘기와 입증이라는 단어는 법적으로는 차이가 있긴 한데, 근데 분명은 법원에서는 그 혐의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인정이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이게 다툼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유죄로서 판단을 할 수 있는지는 사실 좀 별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법원에서 인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는 오히려 더 큰 공방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아까 영장 얘기하면서 논쟁이 좀 많다고 초반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논란을 불어온 단어가 아까 잠깐 저희가 청와대 연결할 때도 여러 측면에서 엿볼 수 있었던 대목인데 죄질이 좋지 않다. 죄질 이 단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그러니까 얘기하는 이게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영장 판사가 원문을 공개할 것이고 기각 사유를 담은 어떤 문건을 기자들에게 또 배포할 때 이런 내용이 다르기도 하고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어때요? 네, 기본적으로 일단 검찰이 구속을 해달라고 피의자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를 하면 일단 이 당사자를 불러가지고 얘기를 이제 신문을 하죠. 재판부가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돌려보낸 다음에 재판부가 고심을 하지 않겠습니까? 판단을 해서 기각 또는 발부 이 결정을 하면
그때 이제 청구한 검찰 측에다가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기각을 했거나 뭐 발부를 했다. 그렇죠. 그 결과를 이제 알려주는 건데 예. 이 알려줄 때 이제 그 앞 표지에다가 이제 기각 또는 뭐 발부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할 테고 예. 그 사유를 이제 그러면 왜 기각을 했는지 예. 기각을 했다라면 예. 그 사유를 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네네. 그 받는 검찰에서도 납득을 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유를 이제 쓰는데 또 한편 측면으로 예. 지금 이제 민정수석을 지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법무장관도 지낸 이런 주요 인사에 대해서 이 사람의 신병이 구속이 되느냐 또는 예.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알 권리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에 대한 영장 재판에 대한 결과는 네. 이 언론을 통해서 법원에서 이제 이 공개를 하게 된단 말이죠. 예. 근데 이때 이제 공개를 할 때 그러면 이제 검찰에다가 얘기한 그 기각 이유를 예. 그대로 다 공개를 하느냐. 예. 그런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수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러이러한 이유로 내가 기각을 했다라고 하면 그 기각 이유가 공개가 되면 예. 피의자 입장에서도 그걸 보고 준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리고 또 다른 참고인 또는 뭐 공범이 있다라고 하면 예. 저런 부분 때문에 예. 이게 이제 구속이 안 되는구나. 예. 뭐 그런 식으로 일단 현재 검찰의 수사 단계와 예. 그다음에 재판부의 판단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예. 상세한 그러니까 검찰에 전달한 그대로의 내용을 대외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공개를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재판부가. 예. 실제로 예전에는 그 한 10년 전쯤만 해도 예.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 예. 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예.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각한다. 예. 이런 정도로만 이제 언론에 다 공개를 했었습니다. 짧게 나왔었는데. 아주 짧게 나왔어요. 그거는 이제 검찰에 써주는 거랑은 이제 다르게.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점점 이제 알 권리 주장이 강해지고 예. 좀 납득할 수 있게 왜 기각이 됐는지 왜 발부가 되어 있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식의 인식을 이제 법원에서도 받아들이면서 예. 조금 더 소상해지긴 했습니다만 예. 그래도 이제 검찰에 전달해주는 그 기각 이유 또는 이제 뭐 발부 이유와 언론에 대해서 공표하는 건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번에 예. 이제 영장재판부가 기각 후에 문자 풀을 통해서 출입 네. 기자단에 이제 그쪽 동부지법 출입하는 기자들한테 예. 뭐를 어떻게 전달을 했냐면 이제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고 예. 그다음에 이 사건 범행의 재질이 좋지 않다라고 예. 일단 전제를 한 다음에 하지만 그럼에도 범죄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없다라는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예. 언론에다 공개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일부 신문들에서 이제 기각 사유 전문이라고 해가지고 공개가 된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그 역시 검찰에 돌려준 영장 청구서에 예. 기각을 사유라고 쓴 부분이 맞다라고 합니다 법원에서. 예. 근데 이제 법원에서는 이제 우리 측이 언론에다 공개를 한 건 아니다라고 이제 일단 단서를 달았고요. 근데 맞기는 맞다라고 이제 인정을 했는데 예. 그 내용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이 돼 있냐고 하면 다시 그 자료를 참고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네네. 아까 보여주시죠 화면에. 예. 저 예. 내용이죠. 네. 그렇죠. 이제 이 부분 원본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 근간인 법치주의 후퇴, 그렇죠.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맞습니다. 부분이 언론용은 좀 죄질이 좋지 않아요. 언론에는 이제 재질이 좋지 않다라고 이제 예. 표현을 했는데 이 검찰에다가 써줬을 때에는 그러니까 법치주의를 후퇴했다, 예. 후퇴시켰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다 예.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 표현을 이제 대외적으로 언론에다가 얘기할 때는 예. 재질이 좋지 않다라고 축약을 해서 이제 했고요. 예. 또 이제 그 부분뿐 아니라 이제 그럼에도 이제 범죄 중대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예. 그 이유는 이제 범행 당시에 조 전 장관이 인식하고 있는 유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그 다음에 사표 제출은 이루어졌고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던 이러한 판단도 예. 언론에는 공개를 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사실. 예. 다만 이제 검찰에는 왜 기각을 했는지 설명을 하면서 이런 예. 부분을 더 설명을 해줬던 거고요. 예. 그렇군요. 이렇게 좀 다르다는 점을 일단은 좀 저희가 정리해서 보여드렸고, 그러니까 그 제가 보기에도 이게 차이가 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차이가 있다 없다. 너무 여러 번 보여드린 것 같기도 합니다만 일단 좀 보시죠. 예. 요 부분 자체를 두고 이제 해석의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원본과 언론용은 이렇게 다를 수 있고, 이 대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현재 이제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네. 측면에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다시 보여드렸습니다. 예.
영장 기각할 때 아까 나기자께 잠깐 짚어주셨습니다만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는 일은 거의 없다. 뭐 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지난 이틀 전에도 전문가들 모시고 분석했을 때 한 변호사께서는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을 것이다 재판부가. 근데 지금 이제 결과 이렇게 기각이라도 나와서 어떻게 해석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그 부부 동시 구속에 대한 그 쟁점은 혹시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예, 맞습니다. 그 사실은 동일한 쟁점이 아닌 이상은 뭐 두 부부가 반드시 구속이 한 명만 구속이 되고 한 명은 구속 피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칙은 없습니다. 예. 근데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정경심 교수가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지금 구속영장 발부를 기각을 한 거에 대해서는 네. 사실은 꼭 그 혐의에 있어서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사실 저희 변호사들도 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를 할 때는 예. 그 피의자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정상 관계를 굉장히 많이 호소를 합니다. 정상 관계? 네. 그래서 뭐 지금 가족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뭐 건강 관계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지금 현재 구속이 되면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다. 이런 부분을 많이 호소를 하는 거라서 지금 그래요? 그래서 정경심 교수가 지금 구속이 되어 있다라는 거에서 혐의가 동일하지 않는데도 왜 이 부분을 반영을 했느냐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지금 조 전 장관이 갖고 있는 그 신병 관계에 대해서 예. 호소를 했고 그 부분이 받아들여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아까 이제 박주희 변호사께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 관련된 건과 이 건의 어떤 유사점 혹은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른 점도 있고 하니 이 부분을 아까 이제 저희 청와대 연결했을 때도 청와대 반응은 검찰은 직권남용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향후 그 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이 최종 판결로 명확히 판단해달라 이렇게 촉구할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어떤 직권에 대한 부분, 이 해석의 여지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을 이해했는데 시간을 좀 돌려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하고요 이번 사례하고 비교했을 때 네. 같은 점 다른 점 구분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전 그 민정수석 사건에 비추어서 그럼 이번에도 조국 그 전 장관이 구속영장 발부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점치셨는데 예. 사실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건과 조 전 장관의 사건은 조금 다른 점도 있고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예. 우선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포함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건 동의를 합니다. 예. 다만 사실관계가 좀 다른 게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우 전 수석 같은 경우는 한 번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아니었습니다. 예. 세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을 해서 세 번째 이제 발부가 되는데 두 차례 모두 어떤 이유로 기각이 됐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라는 게 굉장히 모호합니다. 더더욱 민정수석이라는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대통령 권한을 보좌하는 역할인데 대통령 권한 안에 있는 사안은 민정수석의 권한이냐? 그럼 그 안에서 벌어진 일들은 모두 다 정당한 이 직무행위냐 이런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병우 전 수석도 영장실질심사에서 뭐라고 방어를 했냐면 민정수석의 권한은 너무나 광범위해서 어떤 게 적법한 행위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모호하다. 이 부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서 범죄 혐의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해서 기각이 됐던 거거든요. 예. 근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 전 장관은 조금 다른 게 우병우 전 수석의 사건을 비추어서 1심, 2심 판결이 다 나와서 거기선 민정수석이 어느 정도 권한을 행사를 해야 되고 어느 범위까지가 정당한 행사인지가 조금 좀 좁혀진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서는 좀 차이가 있었는데 근데 또 하나의 차이가 뭐였냐면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는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 거기 혐의 사실이 직권남용 말고도 직무유기, 뭐 최순실의 비리 사실을 알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감찰을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민간인 불법 사찰을 하도록 시켰다, 아니면 공정일에게 CJ ENM에 대해서 고발을 하도록 시켰다. 그러니까 이러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혐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근데 지금 조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영장에 청구된 이 혐의가 딱 하나거든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예. 그래서 범죄 중대성에서 비추어 봐도 우 전 수석의 사안보다는 조금 다르다고 본 거고요. 예. 네, 그리고 또 우 전 수석 같은 경우는 기각된 사유가 범죄 혐의에 다툼이 있다고 했지만 조 전 장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혐의는 소명이 되나 예. 다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이런 부분이 고려가 돼서 영장이 기각이 된 거기 때문에 사안은 비슷하지만 사실관계는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관련된 재판 결과 판례들도 이렇게 많이 있는 것도 네, 아니라면서요? 많진 않고 이번 국정농단 사태
형태를 가지고 많이들 이게 좀 판례가 확립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확립이 되어가는 단계이고 또 이 건이 또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향후 또 이제 그 직권의 범위라는 것들이 아마 이제 판례로 남게 되겠죠. 자, 이제 향후에 대한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영장심사 전에도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만약에 기각이 되면 검찰은 이제 수사의 동력을 잃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올까요, 나 기자님?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예, 일단 이번 이제 영장 기각을 놓고 검찰에서 뭐 공식 논평을 내지는 않았는데 예. 일단 뭐 여러 검찰 관계자들은 기각이라는 결과보다는 예. 그 법원의 판단 과정, 재판부의 판단 과정에 더 이제 무게를 두는 그런 분위기고요. 예. 검찰 관계자의 이제 검찰 관계자는 이 죄질이 나쁜 직권남용 범죄를 법원에서 명확하게 인정한 이상 범죄 전모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심도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이런 입장을 얘기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영장 재청구를 할 것이냐, 이제 그다음 불구속 기소를 할 것이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영장 재청구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검토를 하겠다. 이런 정도의 입장을 이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이제 박 변호사께서 말씀하시기는 예. 어느 쪽 손도 들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예. 이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법원이 내 편을 들었다라고 양쪽 다 주장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지금 이제 상황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예. 이제 조정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불구속 상태로 계속 이제 수사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게 됐으니까 예. 방어권을 안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실리를 얻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예. 검찰 입장에서도 지난 그 8월부터 4개월 동안 예. 이 수사를 해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된다. 즉 혐의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이제 법원이 판단을 해준 거니까 예. 이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이렇게 이제 내세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된 거죠. 예. 근데 지금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사실 이 감찰무마 수사뿐 아니라 예. 지금 세 갈래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이죠. 예. 그러니까 제일 먼저 시작했던 그 가족 예, 비위 예, 의혹에 예. 대해서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이른바 청와대 하명 수사라고 하는 부분, 울산시장 선거 개입 부분, 예. 이것까지 해서 지금 세 갈래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가족 비리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연내에 예. 재판 과정에서 연내에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 조 전 장관에 대한 기소도 아마 이 부분은 불구속 기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기소도 아마 연내에 결정이 될 분위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수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에 이제 영장이 기각됐던 예. 그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 영장 재청구까지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예. 그리고 더더구나 이제 계속 전모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예. 윗선 수사까지 검찰은 계속 일단 확대를 하겠다. 예. 이런 이제 뉘앙스가 지금 읽혀지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울산시장 관련된 예. 그 부분의 수사도 지금 이제 계속 진행이 될 부분이고 예. 앞으로 이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이제 검찰의 수사는 여하튼 계속 진행이 될 것이다. 예. 그리고 그 강도가 낮아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다. 예. 예. 이렇게 전망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지금 하명 수사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주셔서 지금 현 단계까지는 이 하명 수사 논란과 관련해서 조국 전 수석이 직접적으로 연관되거나 뭐 지금까지 현재 상황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몇 시간 후에 검찰이 송병기 부시장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사실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잘못했다라고 보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 언론에는 영장 기각이 되고 나서 이제 송병기 전 그러니까 부시장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되었는데 이전이네요. 검찰 입장에서는 26일 10시에 청구했다. 이미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이제 청구를 했다라고 해서 밤 10시요? 네, 밤 26일 10시에 아. 청구를 했다. 그래서 이게 전혀 연관관계는 없다라고 해서 많이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예, 예. 그걸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검찰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는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비난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예, 예. 검찰 입장에서도 이런 비난 여론을 절대 모르진 않을 겁니다. 근데 검찰이 지금까지 해온 행보, 수사의 행보를 보면 결국에는 조 전 장관을 직접적으로 타겟으로 하는 것보다는 예. 그 윗선, 그러니까 청와대의 수사의 방향을 세우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예, 예.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결과를 내놓지 못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예. 조직의 이 명운이 걸린 사건이라서 예. 이런 비난 여론은 있지만 일단 검찰 입장에서는 하루빨리라도 증거를 확보해가지고 수사의 결과를 내놓는 게 조직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이러한 좀 무리한 행보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직접적으로 일단 조 전 장관이 연관돼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모르겠습니다. 이제 일각의 해석인데 이것도 저도 다른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듣습니다만 뭐 실제로 연관성을 찾고 싶어하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면 어떤 지금의 이 상황이 나 기자께서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좀 더 상황이 이어질 것이다. 이 국면이요. 알겠습니다. 오늘 법정 큐브는요. 조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내용과 전망을 좀 동시에 좀 해봤습니다. 오늘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연합뉴스 사회부의 나확진 기자 그리고 박주희 변호사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